오늘도 서울에서 입지는 좋은데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서울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주택 매입과 투자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곳이 왜 저평가가 됐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곳은 서울에서 월세가 가장 저렴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교통은 서울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가 않습니다. 이곳에서 여의도, 강남역, 서울시청까지도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입지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 입지만 놓고 보면 서울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찾은 곳은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여러분은 영등포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근데 지금은요, 여의도, 신길, 뉴타운, 이런 도시가 먼저 생각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현재 개발이 되면서 현금 20억 정도 이상은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곳들이 되었습니다. 같은 영등포구지만 이미 시세가 올라간 곳이 아닌 아직은 개발되지 않아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미래의 상승 가치가 있는 곳 함께 가보시죠. 여의도와 강남 모두 근접한 입지를 가진 곳인데 아직도 오래된 저층 주거지가 넓게 남아 있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골목, 주차조차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저는 이 현장을 와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곳이 바뀐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영등포구 대림동을 직접 걸어보면서 제가 왜 이곳을 앞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래 가치는 지명보다도 입지와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역세권이라도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고 같은 서울에서도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2호선 철길 고가 건너편은 여기 보시면 구로구고요. 여기가 고척 스카이돔이고 이곳이 바로 과거에 영등포 구치소였던 그 부지에 올라간 아이파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미 구로구 행정구역도 역사 주변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 아파트가 올라가 있거나 1호선 라인으로는 구로 디지털 단지를 가운데 두고 금천구와 연계되어서 재개발 사업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서 저평가와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영등포구라는 이점과 주변에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저평가된 지역, 바로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의 모습입니다. 이곳도 대림동인데요. 현재 아델포레가 들어와 있는 곳과 파밀리의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곳까지 과거에는 모두 노후 저층 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신축 아파트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신대방역을 앞에 두고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도 과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공간입니다.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공간은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완료가 됐고, 아델포레와 파밀리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2호선과 7호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공간으로 개발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어딜까요? 아델포레와 파밀리의 아파트가 들어올 때 미리 투자하신 분들은 입주권을 받았거나 현금 보상을 받으셨을 텐데요. 과거에는 바람만 보셨지만 이번에도 기회가 있다면 바람만 보실 건가요? 지나간 것에 아쉬워하는 것보다 미래에 돈이 될 곳이 어딘지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방법과 왜 예의주시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관리 처분인가가 나서 이주 철거 진행 중인 곳들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고,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곳이라면 싼 건 알겠는데 언제가 될지 몰라서 못 삽니다. 결국 싸고 좋은 거 찾다 보면 허위 매물, 사기 매물 이런 데에 빠지게 됩니다. 부동산은 모두가 아는 만큼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아직 저렴할 때 투자해볼 만한 곳, 앞으로 많이 바뀌게 될 곳, 이런 곳을 보시면 좋겠죠. 재개발은 다른 거 없어요. 노후도, 사업성, 그리고 동의율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곳은 과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이력이 있는 지역인데요. 과거에도 도시 차원에서 정비 필요성이 검토가 완료되었던 그런 곳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과거 지정 이력만으로 앞으로 재개발이 무조건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지역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과거에 지정을 못 받았던 곳보다는 분명 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흐름과 압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도 있고 현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재개발은 일대를 한 번에 개발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정비 대상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이런 주변의 개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장을 직접 걸어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골목입니다. 도로폭이 좁고 차량이 동시에 통행하기 어려운 곳도 많고 주차는 매우 불편함을 떠나서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도로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쉽지 않겠고요. 이런 환경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잦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비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재개발과 재건축의 기준인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 7, 80년대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지어진 반지하 주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침수 위험으로 인해서 특별 재난구역 꾸준히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저층 노후 주거지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비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성입니다. 재개발은 결국 동의율이 나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된 지역이라도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대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강남, 도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입지는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사업성까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의 최대 단점인 부분을 언급해 보자면 아무래도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대림동이라고 하면 조선족의 성지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실제 등기부를 살펴보면 소유주는 외국인이 별로 없습니다. 소유주의 대부분은 한국인입니다. 여기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지만 소유한 사람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아서 사업에 걸림돌이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일대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아서 이해관계가 비교적 비슷한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토지의 이용 형태만 놓고 본다면 동의율 확보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저는 대림동도 미아리, 청량리, 마천 이런 곳들처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동네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등포 대림동의 모습을 확인하면 대림역을 기점으로 구로구 건너편 신대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노후도가 충분히 쌓여 있으면서 사업성도 기대할 수 있고 주변 개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하나씩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게 언제 시작될지, 언제 사업이 속도를 낼지 그거는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춘 지역들은 도시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